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40되는 39살 직장인 김슬기라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까지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더러 강아지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저일 거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때의 트라우마로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내치고 제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도 선을 긋는 미련한 짓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다시 밝고 명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많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 저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고 훌훌 털어내보고자 해서 없는 글솜씨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학교도 같아서 등하교를 함께하며 서로의 속 이야기를 하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슬기야, 넌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나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구해서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은데. 채연이 너는 뭐 하고 싶어? 나도 비슷해. 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갖고 싶거든. 그래서 공무원 하고 싶어? 오, 멋진데. 우리 둘 다 화이팅 하자. 슬기 너도 화이팅? 남들처럼 화려한 꿈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고등학교 때보다는 자주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어요. 친구는 자신의 꿈이었던 구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로 저희의 관심사는 이성이었습니다. 슬기야,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오, 정말? 어떤 사람인데? 아직 나 혼자 짝사랑 중이라서. 진짜 착하고, 피부도 좋고, 잘생기고, 딱 내 이상형이야. 채연이 너, 너무 외모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성격도 정말 좋단 말이야. 내가 잘 되면 다 같이 만나자. 너 소개시켜줄게. 내 사랑하는 친구니까. 아이고, 닭살. 그래, 잘 되길 응원한다.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우리 더블 데이트 하자. 친구는 공무원이 되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후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일을 배우느라 정신없이 바쁘기는 했지만 주기적으로 친구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장을 며칠 후에나 하던가 아니면 안 하더라고요. 뭐 바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절친이고 자주 연락하던 사이인데 절교한 것 마냥 보니까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낸 지 1년 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그 사이에 연애를 했다가 이별도 했습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술집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수척하더라고요. 채연아, 너 어디 아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슬기야. 친구는 제 이름을 부르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인간 다 좋은데 너무 우유부단해. 맺고 끊는 걸 못해.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는 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난 연애도 결혼도 안 할 거야. 채연아, 똥차 가면 벤치 온다는 말도 있잖아. 그래도 여차하면 그냥 혼자 살자. 연애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신기하다. 너도 헤어지고 나도 헤어지고. 슬기야, 그동안 내가 섭섭하게 했지.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고등학교 때처럼 자주 만나고 시간 보내자.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러자, 이 기집애야. 사실 그동안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알지, 알지. 미안해. 그렇게 절친과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전 남친에 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역시 오랜 친구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에 관해 아는 것도 많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도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구와는 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도 많았지만 그 친구는 친구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집착 아닌 집착도 하더라고요. 슬기 너 저번 주에 지혜 만났어? 어? 어떻게 알았어? 뭐 했어? 그냥 보고 싶었던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랬지 뭐. 왜? 아니, 난 지혜 별로던데. 왜? 지혜 괜찮은데. 너도 다음에 같이 만나자.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야, 넌 생각이 있냐? 나 지혜 걔랑 완전 절교했잖아. 앞으로 나 만날 때 지혜 얘기하지 마. 너도 지혜 자주 만나지 마. 걔 별로야, 진짜. 너 나랑 더 친해? 지혜랑 더 친해? 무슨 그런 말에 대답 못하는 거야? 실망이다. 아니야, 당연히 채연이 네가 내 베스트 프렌드지. 집착도 집착인데 채연이와 만나면 거의 제가 돈을 썼습니다. 그 친구보다 제가 연봉이 2배 이상 많았거든요. 공무원 월급 반하고 그 친구의 집안 사정도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밥값이며 술값이며 커피값까지 다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기도 하네요. 채연이와 만나고 나면 즐겁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찝찝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너무 얘는 돈을 안 쓴 게 아닌가? 왜 나만 이렇게 써야 하지? 하는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돈을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슬기야,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잘 먹었어? 어? 그래. 당시를 돌이켜보면 저도 좀 호구짓을 했네요. 아무리 친구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를 일방적으로 저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슬기야, 너 남자 하나 만나볼래? 내가 아는 7급 공무원인데 사람 진짜 괜찮아. 너희 엄마 아빠 너 결혼하라고 야단이시라며. 소개팅? 나 그런 건 오글거려서 못하는데. 야, 한 번만 만나봐. 나도 썸 타는 사람 있는 거 알지? 우리 이번에는 진짜로 더블 데이트 하자. 그래? 그럼 한번 만나나 볼까? 그런데 말만 하고 언제 만나 할지 약속을 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개팅은 파토가 났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만나서 자주 가던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웬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와서 채연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채연아! 그 사람을 보고 채연이 잠시 표정이 굳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표정을 바꾸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웬일이야? 아, 맞다. 여기 내 친구 슬기. 슬기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사람이야. 너 소개시켜준다고 했었잖아. 동현 씨, 혼자 온 거야? 우리랑 합석해. 아니, 친구랑 둘이 왔는데 합석해도 돼? 당연하지. 슬기야, 괜찮지? 그래, 뭐. 그렇게 예상치도 못한 돌발 상황에서 저는 그 사람을 처음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채연이가 전에 일하던 구청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라고 하더군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잘해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넘어가니까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을 보이더라고요. 슬기 씨,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전화번호 교환해도 돼요? 그 말에 제가 당황하자 친구 채연이가 오히려 나서서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됐지. 그치, 새끼야? 얘가 원래 안 그런데 남자 앞에서 소심해지네. 선배, 내가 가르쳐 줄게요. 준환 씨도 저한테 전화번호 주실 수 있죠? 그 사람의 대학 동기라는 사람에게 친구 채연이는 꼬리를 쳤습니다. 채연이가 주구장창 말하던 더블 데이트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저를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나는 슬기 씨 데려다 줄게. 준환이 너는 채연이 잘 데려다 줘라. 채연아, 다음에 보자. 아우, 선배. 슬기 정말 마음에 드나 보네? 알았어요. 잘해보세요. 슬기야, 조심히 가? 그래. 채연이 너도 조심히 가. 그 술집에서 저희 집이 멀지 않아서 술도 깰 겸 같이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기 의문 때문이었는지 사람이 진솔한 것 같고 배려심도 넘쳐서 저는 홀딱 반해버렸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저의 고백으로 저희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사귀는 사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먼저 고백을 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말한 것이었어요. 동현 씨, 왜 고백 안 해? 고백? 무슨 고백? 그럼 내가 먼저 말할게. 동현 씨, 우리 사귀자. 슬기야, 고마워. 뭐야, 그 반응은? 너무 감동받아서 그렇지. 그래, 우리 사귀자. 저희들이 사귀기로 하고 나서 저는 제일 먼저 친구 채연이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채연이도 기뻐하더라고요. 어머, 잘 됐다. 내가 둘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나도 준환 씨랑 잘해보려고. 정말? 그때 같이 만나던 준환 씨? 잘 됐다. 우리 또 넷이 만날 수 있겠네? 그래, 진정한 더블 데이트 하자. 동현 선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둘이 잘 돼서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결혼은 무슨... 왜? 우리도 이제 결혼할 때 됐지 뭐. 아무튼 잘해봐. 내가 다 기쁘다야. 채연이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혼자서 쑥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과 2년 가까이 사귀면서 몇 번 헤어질 뻔했어요. 그 사람이 저와 만나면서도 저는 알지 못하는 연락을 받으면 그냥 가버렸거든요. 슬기야,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또 어디 가려고.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매번 뭔데? 아니, 친구가 지금 큰일이 났다고 해서 금방 갔다 올게. 그래놓고 한 번도 다시 온 적 없잖아. 지난번에도 나 혼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는 줄 알아? 친구 누구? 준환 씨? 너는 모르는 친구야. 다음에 얘기하자. 나 지금 가봐야 돼. 영화를 보다가도 뛰쳐나가고 같이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도 그냥 나가버리는 그 인간이 정말 미웠습니다. 이런 고민을 저는 제 친구 채연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무래도 오빠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현 선배가 얘 좀 더 오지랖이 넓기는 했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 네가 좀 이해해. 야, 너는 동현 씨 편이냐? 편이 어디 있어. 둘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헤어질 결심을 한 그날에도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전화통에 불이 나서 제가 전화를 받은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동현 씨 지금 화장실 갔는데요. 동현이 여자친구예요? 웬 여자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동현이 전 여자친구인데 동현이 오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라고 해주세요. 네? 전 여친이요? 우리 뭐 이상한 사이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꼭 바로 전화하라고 해요. 그러고 전화를 끊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친구가 제가 본인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뭐야, 왜 내 전화를 들고 있어? 동현 씨 전 여자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바로 연락해달라더라? 뭐라고? 너 내 전화 그냥 받은 거야? 정말. 그러더니 정말 시킨 대로 바로 전 여자친구인지 머시갱이인지에게 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만난 지 1년이 넘어갈 때였거든요.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남자친구는 아니나 다를까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슬기야, 나 친구한테 일이 생겨서 가볼게. 무슨 일? 전 여친이지 그게 친구니?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예전에 잠깐 사귀기는 했지만 정말 친구야. 그래, 가라 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헤어져. 저는 홧김에 그렇게 말하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오지 않고 저를 지나쳐서 본인 차를 끌고 전 여친을 만나러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만나면서 급한 일이 있다고 갈 때마다 전 여친들과의 일 때문에 갔던 거라고 생각하니 배신감에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그날 밤에 남자친구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걸 봤는데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정이 다 떨어져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친구 채연이가 만나자고 한 자리에 나갔더니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뭐야, 채연이는? 채연이가 너 만나려면 가보라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슬기야. 내가 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전 여친들이랑 친구처럼 지낸다고는 하지만 너한테는 신경 쓰이는 일일 텐데 이제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나 너한테만 집중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슬기야.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일어나. 용서해주면 일어날게, 슬기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어나. 사람들 시선이 다 저에게 쏠려 있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나서 일어나더니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제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반성을 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다시 만나기로 결심하고 술에 취해서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임신을 한 걸 알게 되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 5주 차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을 털어놨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슬기야, 정말이야? 나 아빠 되는 거야? 슬기야, 고마워. 우리 결혼하자? 그날 전화로 청혼을 받았습니다. 아이도 임신했겠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기 전에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장에 온 친구 채연이는 남자친구와 함께 와서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둘이 정말 결혼을 하네? 축하해. 여기는 내 남친. 전에 만나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어서 저는 내심 놀라는 마음이었지만 티를 내지 않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준환 씨랑 언제 헤어졌어? 헤어진 지 꽤 됐어.
그나저나 너 임신했다며? 정말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가 나한테 말해... 아, 맞다. 동현 씨가 말했구나. 동현 씨가? 너한테? 지난번에 고민이라고 나한테 털어놨었어. 야, 아무튼 결혼하다니. 너한테 좋은 옷 한 벌 해야 하는 거 알지? 기다릴게. 축하해. 저와 남편은 속도 위반을 한 걸 일단 지인들에게는 숨기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채연이에게 고민이랍시고 털어놨다고 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이었고 정신이 없어서 그것에 관한 찝찝함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저희는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빠르게 결혼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티가 나기 전에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가 임신 3개월 차였어요. 입덧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배멀미라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식까지 치르고 저는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남들은 신혼여행을 갔다고 생각했지만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뭐가 바쁜지 퇴근도 늦게 하고 연애 초반처럼 저를 살뜰히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야근해? 도착하면 10시 넘을 거야. 먼저 자. 왜 그렇게 바빠? 결혼하고 나서 당신 얼굴 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미안해. 주말에는 안 나가고 집에 붙어 있을게. 끊어? 당연한 이야기를 남편은 선심 쓰듯이 말했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임신하고 결혼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혼자서 서러운 마음에 남모르게 눈물도 흘렸네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 집은 생각보다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귈 때는 본인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니 하면서 여유로운 척을 했는데 알고 보니 작은 구멍가게라고 계셨어요. 사실 제 뱃속에 갑작스럽게 생긴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 하나로 결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연애 때처럼 전 여친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주말에 저희는 교회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리 공기 좋은 곳에 펜션도 예약을 해뒀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짐을 싸다가 남편이 전화를 받고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무슨 일인데? 아니, 내 친구가 사기를 당했다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해. 미안해, 슬기야. 여행은 다음에 가자. 전화기 줘봐. 뭐? 전화기는 왜? 나 급해. 빨리 가야 돼. 줘봐. 저는 남편의 전화를 억지로 뺏어서 최근 전화 목록에 뜬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오빠, 왜? 오고 있어? 당신 누구야?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나 동현 씨 와이프인데 너 누구냐고?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저 전 여자친구인데요. 오빠 좀 바꿔봐요. 전 여친이 결혼한 남의 남자한테 왜 전화를 걸어? 동현 씨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여친이 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총각 행세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총각 행세라고 다녔어. 그것도 전 여친한테? 시기야, 너 왜 그러냐? 애가 결혼하더니 왜 이렇게 드세졌어? 그냥 친구라고. 친구? 그래, 친구는 친구지. 전 여친. 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임신한 와이프 둔 남자가 전 여친 만나고 다니는 게 정상 있지. 저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울리는 전화를 받아서 금방 가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내버려 두고 붙잡기도 전에 홀랑 나가버렸습니다. 또다시 혼자 남겨진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에 미쳐 돌아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후회가 됐습니다.
아무리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불며 빌어도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받아줘서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울었을까? 갑자기 배가 땡기고 미친 듯이 아파오더라고요. 하엘도에서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걸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안타깝지만 유산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유산에서도 출산하거나 다름없이 몸조리 하셔야 돼요. 남편분한테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병실에 누워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울다 보니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는 걱정하실까봐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채연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달려와 주었어요. 슬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채연아, 나 정말 결혼 괜히 했나봐. 그 인간 완전 미친 사람이야. 또 전 여친이랑.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런 저를 채연이가 안아줬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슬기야. 그 아이는 너랑 인연이 없던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동현 선배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뭘? 슬기 너한테 앞으로 잘하라고. 내가 소개해줬는데 너한테 면목이 없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너무하네. 채연이가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화를 내니까 제가 괜히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채연이가 소개해줘서 만난 사람에 대해 욕을 하면 채연이한테도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 대신 채연이가 제 곁에서 위로도 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퇴원까지 도와주고 나서 집에 돌아가더라고요. 채연이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그 인간과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마침 제가 쓰는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남편이 혼자 쓰던 컴퓨터를 켜고 이혼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를 켰더니 바로 카카오톡에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못 볼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카톡에 대여섯 명의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특별히 하트 모양으로 이름을 해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이 익숙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속으로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클릭을 해봤더니 제 절친 채연이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고 식은땀이 흐르더니 머리가 어지러워서 저는 잠시 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설마 채연이가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저는 혼잣말을 되뇌이며 겨우 힘을 내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읽어보니 내용이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사랑을 한다느니 제가 임신을 안 했으면 둘이서 해외여행을 갔을 거라느니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믿었던 친구 채연이는 제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슬기 걔가 좀 까칠해. 지만 알고. 아휴,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동현 씨를 했지 말고 쭉 만나는 건데. 그래도 동현 씨가 결혼하고 나니까 더 스릴 넘치고 재밌다. 그리고 둘이서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카톡 내용을 미친 듯이 캡처해서 제 메일로 저장했어요. 다른 여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건 친구 채연이와
남편의 관계였어요. 저와 만나기 직전까지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겁니다. 채연이는 홧김에 저에게 전 남친을 소개해 준 것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천치처럼 당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둘 다 공무원이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건지 정말 이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채연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야 할지 말지 두통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던 그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구급대원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동현 씨랑 아는 분이세요? 네, 와이프인데 무슨 일이시죠? 아, 그러시구나. 지금 이동현 씨가 낙상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의식이 없으세요. 땡땡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쩌다가...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정말 미운 인간이었지만 크게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그래도 아직 남편이라고 놀란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교통사고 등으로 응급실 내부는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을 대며 남편을 보러 왔다고 말했어요. 저 이동현 와이프인데요. 동현 씨 어디 있어요? 많이 다쳤어요? 제가 말했더니 간호사가 차트를 살펴보고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보호자분 와 계시는데요. 와이프인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수술 들어가야 해서 보호자 1인만 면회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와이프는 전데... 설마...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간호사를 뿌리치고 남편 이름이 적힌 침대를 찾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 씨, 이렇게 가면 안 돼. 동현 씨, 이혼하고 나랑 살자. 일어나.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더라고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저는 커튼을 열어 젖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채연이 그년이 의식 없이 엉망이 된 남편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슬기야. 야, 네가 이 인간 와이프냐? 참, 이리 나와. 저는 두말 없이 채연이 그년의 치렁치렁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팔을 잡고 버티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망나니 취급을 했습니다. 슬기 너 뭐하는 짓이야 이 와중에. 동현 씨 죽으면 어떡하려고. 저딴 더러운 자식 뒤지든 말든 채연이 니는 목숨이나 걱정해. 이리 나와. 그때 도착한 시부모님도 저와 채연이 그년이 하는 언행을 다 목격해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채연이 그년이 저희 시부모님에게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얘 좀 말려보세요. 우리 시부모님이랑도 잘하는 사이니?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집에 인사 오긴 했었는데 얘가 왜 여기 있냐? 그나저나 우리 동현이 어디 있어? 동현아. 채연이 그년이 시부모님에게 인사까지 드렸었다는 사실에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응급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보호자 서명을 부탁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서명하시라고 한 뒤 채연이 그년을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 언제부터야? 일부러 그런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내 친구 맞아? 야, 한채연. 이거 놓고 말해. 김슬기. 네가 눈치가 없어서 당한 걸 날더러 어쩌라고. 야, 동현 씨가 너보다 날 더 사랑한 건 아냐? 동현 씨는 네가 임신한 그 아이 지우기를 바랬는데
내 부탁으로 너랑 억지로 결혼까지 한 거잖아?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미친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저는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고 그 사이에 채연이 그녀는 준행랑을 쳐버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 너 애 유산까지 했잖아. 그냥 이혼을 하든가. 지금 동현씨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뭐가 그리 중요하냐? 징그럽다. 징그러워. 오히려 저를 악마 취급하며 막말에 대고 도망가는 채연이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구역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연차를 쓰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왕 악마 취급당한 거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증거를 잘 모아가서 변호사가 소송 진행하기 수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 처리도 받나요? 그럼요. 파면까지 당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원하세요? 네. 제 인생 망친 만큼 꼭 복수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기운 내시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소장이 시부모님 댁으로 날아갔는지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즐기냐?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동현이 수술 잘 됐다. 다행이네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의사와 척수 손상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될 거라고 하네.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저는 냉정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할 말 없으시면 끊을게요. 동현이가 잘못한 거 알아. 네가 동현이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이 와중에 이혼이 웬 말이야? 이 소송 취하해라. 어? 그건 다른 이야기고요. 솔직히 어머니 아버님도 동현 씨가 제 친구 채연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 다 아셨잖아요. 맞죠? 다 한패거리잖아요. 아니 나는 더 나쁜 말 나오기 전에 전화 끊을게요. 다시는 저한테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 남편이 그런 낙상사고를 당한 것이 전 여친과 등산에 가서 둘이서 쇼를 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채연이 말고 또 다른 전 여친과 말이에요. 그 전 여친은 놀라서 신고만 하고 자취를 감춰버린 거였습니다. 참, 얼마나 기운이 남아 돌았으면 한 명도 아닌 여러 명과 동시에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건지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반신 불구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 인간이 회복될 때까지 소송은 한없이 미뤄졌어요. 상간녀 소송은 진행되었고 처음에는 해보려면 해보라고 자신 있어 하던 채연이 그년도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슬기야, 우리 그만하자. 누구 좋으라고 이런 일을 하냐? 내가 합의금 줄게. 소송 취하해. 뭐? 웃기지도 않네. 야, 그깟 돈 몇 푼으로 뭘 어쩌겠다고. 너 네가 지은 죄가 뭔지 알기는 해? 알아.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 절친이잖아. 용서해줘. 넌 한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했어. 너도 그 기분 느껴봐야지. 너 평생 나 만만하게 봤지? 이제 내가 너한테 당한 거 그대로 돌려줄게. 기다려.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채연이 그년이 다른 유부남과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중으로 소송이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공무원직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아무튼 상간녀 소송이 끝나고 전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후에 저와 변호사는 법원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하도 시간을 많이 어겼던 터라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서 마주친 전 남편은 저를 보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속지 않은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슬기야. 나 이제 알았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평생 네 옆에서 다 갚아줄게. 다른 여자 쳐다도 안 볼게. 미안해. 내가 우유부단해서 그랬어. 우유보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얼마나 기운이 넘쳤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 야, 이제 너랑 만나줄 여자도 없어. 착각하지 마. 네 사정은 딱하지만 인과응보라고 난 생각한다. 소송이나 잘 맞지 생각해. 더러운 자식아. 그렇게 저는 끝까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에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모두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멍가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제 생각보다 형편이 좋았어요. 신혼집을 해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친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믿었던 남편, 절친, 시부모까지 모두 저에게 사기를 쳤으니 제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 잃을 수밖에 없었죠. 모든 소송을 끝낸 후에 저는 회사 이직까지 했습니다. 저와 관계된 모든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전 직장만큼 좋은 대기업으로 이직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저에게 있던 끔찍한 일들을 잊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우수사원으로 뽑히기도 했네요. 야, 슬기씨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게다가 잘해? 뭘요? 저는 그냥 일이 재미있어서 한 건데 감사합니다. 슬기씨처럼 괜찮은 여자 낚아챌 남자가 누굴지 정말 궁금하다. 저는 남자 만날 생각이 없어요. 아니 왜? 결혼할 나이 지났잖아. 좋은 짝 만나서 같이 살면 좋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전 어색하고 웃어 넘겨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건너 소식을 들었는데 전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된 이유로 그렇게 연락을 해대던 전 여친들의 연락이 뚝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죽고 못 살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해대던 전 여친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한 거였습니다. 인간이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채연이 그년도 공무원직에서 파면을 당한 이후에 혼자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어서 몇 번을 말아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나쁜 년. 다시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나네요. 두 년놈 모두 완전히 벼랑 끝에 매달린 삶처럼 살고 있었지만 왠지 제 속은 별로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런 제 얼어붙은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3년 전에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한창 거리두기가 심했을 때 재택근무를 하면서 지내던 시기였어요. 거래처 대기업 직원이 저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일적인 것 외에도 은근히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 직원이 저보다 4살이 어려서 저는 그냥 동생 대하듯이 대했어요. 나이는 어려도 저보다 더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통화를 하다가 보니 저와 가치관이나 성격이 비슷해서 조금씩 끌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의 벽을 닫아둔 상태라서 저는 철저히 사무적으로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을 하던 날, 그 사람이 퇴근 후에 저를 기다려서 고백을 했어요. 슬기씨, 솔직히 저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하지만 슬기씨 마음이 열릴 때까지 언제고 기다릴 테니까 슬기씨 사랑하는 제 마음은 알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서 저도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나이 40에 뒤늦은 새 출발이지만 잘 살아보려고요. 내년 봄에 저는 5월에 신부가 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할 날만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